그리고 챕터 3은 그 스케매틱을 그릴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네트 또는 밸류에 사용할 수 없는 문자를 한번 알아보겠고요. 2번은 그 레퍼런스 디자이너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문자. 또 3번은 뭐 서로 다른 부품인데 동일한 밸류를 사용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페이지와 네트를 연결할 때 네트가 연결되지 않는 현상 및 원인, 그리고 글로벌 심볼, 가령 뭐 그라운드나 아니면 VCC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네트 네임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심볼 파워핑의 네트 네임 확인하는 방법하고 왜 확인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 또는 밸류에 사용할 수 없는 그 문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네트의 한글 또는 특수 문자 또는 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특수 기호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밸류의 한글 또는 뭐 특수 기호 같은 거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밸류의 길이가 19자 이상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19자 이상 되는 경우에는 네트리스트 생성할 때 19자 이후는 출력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19자 이내로 밸류를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게 되면은 네트에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네트 특수 문자가 이렇게 여기 지금처럼 뭐 어드레스에 뭐 대괄호 아웃 뭐 또 대괄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네트리스트 생성은 되겠지만 그 이후 캐드 툴에서는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로나 아니면 콤마 아니면 아스트리크 또는 뭐 물음표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공백. 또 왜냐면은 다른 레이아웃 툴에서 임포트하는 형식이 어떤 경우는 뭐 다시나 아니면 가로 이런 걸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분자가 중복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가능하면 배제하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트의 한글 이것 또한 뭐 대부분 캐드 툴들이 한글 지원되는 캐드 툴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글을 사용하게 되면 네트 오류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밸류에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특수 기호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항 같은 경우 이제 오음 표시 같은 경우를 어떤 특수 기호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받아들이는 캐드 툴에서는 대부분 보면 이제 아스키 구조의 디폴트 어떤 아스키 형식의 숫자나 알파벳을 인식하게 되는데, 특수 기호는 아스키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로 사용되는 게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시, 그러니까 이거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배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밸류의 한글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밸류의 길이가 19자 이상 하는 거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근데 보게 되면 뭐 가령 제가 봤을 때는 뭐 19자 이상 쓸 일이 없는데 어떤 다른 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막 이렇게 중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면 19자 이하로 줄여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레퍼런스 디자이너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문자. 이것도 뭐 밸류나 아니면 네트명과 같이 가능하면 한글하고 특수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면 뭐 대부분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특수 문자를 기록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뭐 알파벳, 숫자 이외에 다른 문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디자이너의 앞에 붙이는 기호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가능하면 뭐 알파벳 플러스 넘버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항 같은 경우는 R100 이런 식으로 부여하는 게 좋은데, 가령 뭐 R100A 이렇게 되면은 A라는 뒤에 뭐 R100A가 있으면 A라는 것들은 실제로 이제 멀티 패키지에서 여러 개의 패키지 쓸 때 구분하는 기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레퍼런스에서는 뭐 한글 및 특수문자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부여 방법은 뭐 문자 플러스 넘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레퍼런스 디자이너의 특수문자 점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어떤 이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핀 번호의 레퍼런스와 핀 번호의 구분을 점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레퍼런스에 점이 있으면 실제 이제 네트리스트를 생성해서 보게 되면 레이아웃 툴에서는 U3의 1번 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그 특수문자의 다시를 사용했을 때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보드 스테이션, 멘토 보드 스테이션에서 그 핀 번호 구분이 다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아캐드에서는 뭐 네트리스트 뽑고 이런데 지장이 없겠지만 이후 공정인 레이아웃에서는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레퍼런스 디자이너 때 사용할 수 없는 다른 또 특수문자들 보게 되면 뭐 가로 또는 뭐 언더바, 공백, 아스트리크 등등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레퍼런스 디자이너나 밸류, 네트네임은 가능하면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동일하게 지금 뭐 레퍼런스 디자이너에 한글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디자이너에 문자만 사용했을 때 가령 이제 TP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물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뭐 대부분의 툴에서 또 지원되는 캐드 툴도 있고 레이아웃 툴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문자만 사용하면 안 되고 문자 플러스 숫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표준적으로 올바르게 사용된 어떤 레퍼런스 형식은 문자 플러스 넘버 이런 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뭐 그 예를 든 여러 가지 이제 현상 중에 뭐 이 레퍼런스 형식을 정확하게 맞춰주면은 후공정에서 어떤 레이아웃 엔지니어가 수작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오아캐드 데이터가 가공 없이 레이아웃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을 꼭 주의하셔가지고 그 회로 작성할 때 하시면 아마 그 후공정이나 아니면 어떤 전반적으로 설계 품질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품이 서로 다른데 밸류 값이 동일하다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VR 뭐 저항이나 아니면 일반 저항, 어레이 저항 이런 경우에 같이 10K를 쓴다고 해도 뭐 일반 저항은 2핀이지만 어레이는 8핀이 될 수도 있고 10핀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 밸류 값은 동일하지만 어떤 풋프린트가 서로 다른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레이아웃 그 엔지니어는 실제로 풋프린트에 매핑하고 확인을 밸류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밸류를 딱 봤을 때 이게 네트워크 저항인지 아니면 뭐 그냥 일반 저항인지 VR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한 어떤 밸류에는 항상 뒤에 동일한 밸류인데 다른 그 풋프린트를 사용하게 되면 뒤에 어떤 구분자를 둬가지고 밸류만으로도 그 레이아웃 엔지니어가 구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 회로 설계가 돼야지만 후공정에서도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적인 오류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이제 NC 그 이제 조립하지 않는 NC 밸류를 표기했을 때 보면 RLC인데도 다 동일하게 NC로 이제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풋프린트가 만약에 동일한 거면 상관이 없겠지만 저항은 뭐 R16 뭐 1608 뭐 코일은 L1608 뭐 캡은 C1608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는 저항은 그냥 NC, L하고 C는 NC 뭐 슬래시 L, C는 NC 슬래시 C 이런 식으로 밸류에 구분해주면 레이아웃 엔지니어가 딱 봤을 때 풋프린트를 이렇게 매핑할 때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항 같은 경우에 일반 저항과 VR, AR 혼용 사용 시에 밸류
방법을 보게 되면 지금 이쪽에 보면 왼쪽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어떤 이제 패키지를 사용하는데 밸류가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면 레이아웃 엔지니어가 굉장히 이제 그 풋프린트를 확인하거나 어떤 적용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 저항 같은 경우는 바른 예를 보게 오른쪽에 바른 예를 보게 되면 기본 저항 같은 경우는 그냥 CK로 하고 어레이 저항 같은 경우는 CK/AR 이렇게 해서 이게 어레이 저항이라는 거를 구분해주고 또는 이제 VR 저항 같은 경우는 CK/VR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밸류만 딱 봤을 때 이게 뭐 레이아웃 엔지니어가 이게 어떤 부분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풋프린트가 서로 다른 RLC 이제 밸류 표기 방법을 보게 되면 가령 이제 CK 저항 이제 CK를 어떤 거는 1608 쓰고 어떤 건 2012 뭐 파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아웃 엔지니어가 이제 밸류를 다 CK로 해놓게 되면 풋프린트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면 확인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아캐드의 어떤 풋프린트 속성에서 그 풋프린트를 회로 설계자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그 풋프린트가 실제 레이아웃에 똑같은 풋프린트로 기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풋프린트 확인을 레이아웃 엔지니어가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그 잘못하게 되면은 다 동일하게 이제 CK로 되어 있다면은 이제 레이아웃 엔지니어는 실제로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밸류 기준으로 하나의 풋프린트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패키지 오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 현재 보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밸류의 이제 그 패키지는 통상적으로 기록하지 않지만 특별하게 동일한 밸류이지만 다른 어떤 풋프린트를 사용할 때는 밸류에다 항상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실제로 이제 레이아웃 엔지니어하고 회로 이제 엔지니어하고의 어떤 오류를 많이 개선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부분들을 또 레이아웃 엔지니어가 다 체크해가지고 그 회로 설계자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이슈사항을 조금 기존에 한 100%라고 하면 한 10% 정도의 이슈사항만 발생시키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방법으로 회로를 그 작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오아캐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회로 설계 툴이 오아캐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툴이 많은데 그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오아캐드가 이제 멀티시트나 아니면 하이라키 구조로 이렇게 작업이 돼 있을 때 그 현재 페이지와 다른 페이지와의 네트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은 보통 이제 보드 스테이션의 DA를 사용하게 되면 그 네트명만 기록해도 같은 어떤 그 구조의 그 멀티시트인 경우에는 그 네트가 다 동일하게 먹습니다. 근데 오아캐드 같은 경우는 페이지하고 페이지 간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오프 페이지나 포트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네트명에 그런 거 없이 사용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와 그 지금 현재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의 네트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보통 이제 오프 페이지를 네트명에만 기록하지 말고 오프 페이지를 항상 거기다 붙이는 그런 거를 습관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존에 이제 오아캐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다른 툴 DA나 뭐 아니면 다른 뭐 DX 디자이너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다가 오아캐드로 딱 넘어왔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회로 설계를 내가 다 정상적으로 했는데 레이아웃을 나중에 했는데 연결이 안 됐다 이런 것들의 뭐 책임 소재도 굉장히 따지기 어렵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오아캐드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네트를 사용할 때는 오프 페이지나 포트를 꼭 붙여가지고 기록하셔야지만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같은 이제 뭐 페이지 1번 페이지와 2번 페이지를 보게 되면 1번 페이지는 네트명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2번 페이지는 포트를 이제 붙였어요. 오프 페이지를. 근데 보면 실제 네트리스트 뽑아보면은 동일한 네트리스트 구조로 나오지 않고 페이지 1번은 지금 현재 DQ 0번을 보면 DQ 0번 언더바 해서 뒤에 임의의 어떤 숫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는 DQ 0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네트리스트 출력했을 때 회로에서는
오아캐드 헤로도어에서는 동일하게 DQ0으로 볼 수 있겠지만 네트리스트는 서로 다르게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오프 페이지를 붙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된 걸 보게 되면 페이지 1번에 오프 페이지를 사용하고 페이지 2번에 오프 페이지를 사용했을 때는 네트리스트 뽑았을 때 동일하게 이런 네트 구조의 네트리스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필드에서 저희 쪽에서도 피드백해서 저희가 많이 원인 분석해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회로 설계하시는 분은 당연히 네트 명에다가 기록했기 때문에 다음 식사 붙는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다른 페이지와 연결할 때는 오프 페이지하고 포트를 꼭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 글로벌 심볼, 그러니까 뭐 그라운드나 아니면 VCC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때 이런 부분들을 오프 페이지하고 혼용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오프 페이지가 글로벌 심볼보다 더 우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령 이제 뭐 페이지 1번에 그 VCC를 기록하고 오프 페이지로 VCC를 기록했다. 그러면 오프 페이지가 더 우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2번에는 그냥 글로벌 심볼만 VCC 이렇게 해놓게 되면 네트리스트 뽑아보면 페이지 1번은 VCC로 나오지만 페이지 2번은 그 오프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VCC 언더바 넘버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레이아웃에는 실제 두 개의 네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끊어진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글로벌 심볼은 글로벌 심볼에 만약에 네트명을 기록할 때는 네트명으로만 기록해야지 오프 페이지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래서 뭐 올바른 예를 보게 되면 제일 좋은 거는 항상 글로벌 심볼은 글로벌 심볼만 사용하고 네트명을 기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부득하게 네트명을 기록해야 된다면 여기 그림과 같이 오프 페이지를 사용하면 안 되고 네트명만 기록하셔야지만 이렇게 지금 네트리스트가 정상적으로 뽑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글로벌 심볼과 오프 페이지의 네트명과 일치하게 만들면 안 된다. 오프 페이지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DRC에서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로 설계하실 때 굉장히 유념해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강조하자면 그 페이지하고 페이지 간 오아캐드의 페이지와 페이지 간에 연결되는 네트는 반드시 오프 페이지나 포트를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글로벌 심볼에 오프 페이지나 포트를 사용하지 말아라. 글로벌 심볼에 표현된 네트 네임인 경우에는 네트 네임만 사용해야지 그 오프 페이지나 포트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거하고 이제 중복돼서 네트 리스트 뽑았을 때 네트가 연결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꼭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심볼을 사용했을 때 네트 네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제 글로벌 심볼은 가령 이제 보통 이제 VCC나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상은 똑같지만 실제 그 안에 속성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 오아캐드의 기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글로벌 심볼에 보면 내가 이제 플레이스 파트에서 플레이스 그라운드를 실행하게 되면 네임이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지금 심볼의 형상은 동일하지만 하나는 GND로 되어 있고 하나는 GND 언더바 파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로 설계하신 후에 육안으로 보셨을 때는 다 그라운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어떤 글로벌 심볼의 네트 네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붙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처음 글로벌 심볼을 애드할 때는 내가 진짜 원래 내가 원하는 그 네트 네임인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오아캐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디폴트 심볼이 뭐 GND 언더바 파워, 뭐 그라운드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심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사용할 어떤 글로벌 심볼을 처음 애드할 때는 그 네트 네임을 항상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그 파워핀을 숨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 뭐 실제로 그 파워핀이 숨겨져 있으면 파워핀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 파워핀의 그 네트 네임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이 게이트 심볼 같은 경우는 뭐 파워핀이 숨겨져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네임의 헤로에 사용한 네트로 이제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숨겨져 있는 거는 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네트가 연결 안 돼 있으면 네임이 네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보면 이제 14번 핀이 이제 VCC인데 여기에 어떤 뭐 VCC가 아니라 뭐 플러스 5V라고 돼 있으면 헤로드에는 VCC 글로벌 심볼은 VCC, 지금 여기 라이브러리에는 플러스 5V 아니면 플러스 3.3V가 돼 있으면 이 두 개가 서로 그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게이트 심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게이트 심볼 같은 경우는 항상 사용하기 전에 라이브러리를 열어서 라이브러리에 그 히든되어 있는 히든되어 있는 핀의 네트 네임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확인하셔야지만 나중에 이제 레이아웃 작업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가령 내가 이제 게이트 심볼 뭐 지금 이거 엔드 게이트를 내가 뭐 라이브러리 애드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런 확인을 안 하면 그냥 다른 회로에 지금 이제 파워핀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배선이 안 돼가지고 동작 안 하는, 그래서 뭐 점퍼를 날려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반 심볼, 게이트가 아니라 일반 심볼에 이제 핀이 숨겨져 있는 경우.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라이브러리 작성하실 때 알고 있기 때문에 히든되어 있는 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이제 게이트 심볼이 아닌 일반 어떤 심볼은 파워핀을 숨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파워핀이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네트를 연결하게 되면 네트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게이트 심볼이 아닌 다른 심볼들 같은 경우는 파워핀을 항상 라이브러리 밖에 빼서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1차 세미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이제 1차 세미나에서 지금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 이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진행할 그 2차 세미나는 이번에 1차 세미나에 다뤘던 회로 작성을 다 완료한 후에 그 네트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그 네트리스트 생성한 후에 그 레이아웃 간의 인터페이스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차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